백상을 이야기할 때는 뭐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는 뭐 잘 아실 텐데요. 여기 이제 그 오행에 따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사체질론을 굉장히 이제 따르는 이유가 한쪽에 이렇게 편중되지 않아서 그거를 좀 마음이 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 의학 이론과 서쪽을 이쪽으로 표시할까요? 서양의 그 의학 이론과 동양의 의학 이론을 같이 놓고 그러니까 융합해서 통섭해서 보는 거여가지고 저는 훨씬 더 매력을 느꼈어요. 그 이유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양약을 먹고 좀 속이 좀 많이 안 좋을 때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좀 더 한의학에 관심이 많아서 한의원을 갔던 적이 훨씬 많아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에서 2012년까지 한 10여 년 동안은 그리고 체질한의원을 여러 군데를 좀 오랫동안 각각 다녔었던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의원에 이제 다닐 때 어떤 에피소드라고 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제가 만약에 화병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화병이면 한의원에서 그걸로 이렇게 케어가 힘든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을 잘 못 잔다. 뭐 이러면 아주 직방으로 듣는 약은 오히려 서양 의학 쪽에서 이제 그런 약이 더 이렇게 효과가 빠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서양 그 양방 병원이나 그런 의원을 가서 제가 좀 요새 힘들어요. 제가요, 화병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요. 그 서양 의사 선생님들 중에 안색이 확 안 좋아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쪽 업계 용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환자를 위해서는 동양의학도 갖다 쓰고 서양의학도 갖다 쓰고 뭐 대체의학도 갖다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쪽은 이쪽 길이, 저쪽은 저쪽 길이. 그래서 서로 이렇게 넘나들면은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이제 기분 상해하시거나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환자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업계,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여서, 물론 이제 환자에 대해서 잘, 도와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환자를 낫게 하려는 마음은 이제 당연히 이제 먼저고 있으시겠지만, 조금 그런 경향이, 그러니까 너무 그 서로 벽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체질로는 좀 그런 경계보다는 오히려 통섭하고 통합하고 융합하는 거에 저는 이제 매력을 많이 느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는 예전에 심리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그 들레한테 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들레가 얼마 안 있을 미래에 들레가 떠난다는 걸 생각만 해도 굉장히 두렵고 힘들고 제가 그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서 좀 많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정신분석에도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들레를 떠나보내고 앓게 되는 그 상실감으로 인한 고통은 제가 살아오면서 다른 상실이랑 이렇게 연합되고 묶여져서 훨씬 더 크게 느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감당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를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뭐 심리 상담보다는 지금은 이제 정신분석에 제가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는데, 정신분석이 다루는 것은 바로 무의식이잖아요. 만약에 심리 상담에서 다루는 것이 내면 아이라고 하면, 그런데요, 서양에서만 무의식을 다루는 건 아니에요. 동양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무의식을 다뤄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태교고요. 그리고 풍수라는 이제 그 종목이에요. 물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깊게 공부한 적은 없지만, 저는 이제 아이를 이제, 임신과 이제 출산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태교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태교, 그 짧은 기간이죠. 살아가는 기간보다 그 시간을 태교를 잘하는 것이 아이가 태어나서
훌륭한 스승, 아주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런 말이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한국 나이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1살이 되는 이유가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나이도 이제 인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때부터 생명체라는 뜻에서. 그래서 동양에서 이제 그 생각하는 무의식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오행에 이 손가락에 음양 오행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목, 화, 토, 금, 수 같은 경우면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이제 목과 화, 그러니까 간과 담, 심장과 소장이 저하인 체질이 있고 항진인 체질이 있죠. 저하인 체질이 이쪽 체질이고 항진인 체질이 저쪽 체질인데, 목이 저하일 때 목을 상징하는 색상을 가까이 하면 이게 뭐 바로 몸에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거를 자꾸 본다는 것 자체로 내 무의식에다가 이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 더 좋은 무의식으로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봤어요. 파랑색을 제가 들레한테 이곳을 입혔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우리 들레는 간이 허증이지, 간 기능 저하 체질이지. 그러니까 간을 보호해주는, 사해주는 게 아니라 보호해주는 식품을 먹여야 되지. 이제 이 빨간색 테이프를 저희 들레한테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이 빨간색을 보면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계속 이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까 화가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빨강색입니다. 이 목이 상징하는 색깔이 파랑색이고요. 그리고 파랑과 빨강을 혼합한 색깔이 여기에 보면 보라색이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색깔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빨강색을 보면서 저는 또 이제 무의식에 계속 이거를 이제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 우리 들레는 심장이 허증이지, 심장 저하 기능 체질이지. 그러니까 심장에 좋은, 그러니까 심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먹여줘야지. 뭐 가령 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동양에서 타겟으로 하는 그 무의식이 우리가 살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뭐 늘 이런 거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저쪽 체질 같은 경우에는 간 기능이 항진이고 간이 허증이고, 심장 기능도 항진이고, 심장이 이제 간이 실증, 심장도 실증이라서 오히려 저쪽 체질은 여기를 사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해줄 때는 이렇게 골드를 끼운다고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해줄 때는 골드를 끼우면 안 되고 이렇게 실버를 끼우겠죠. 그리고 음식도 간 기능과 심장 기능을 사해주는 음식을 먹겠죠. 그래서 아까 저희 들레가 먹었던 이런 뭐 간 기능을 보호해주는 음식, 심장 기능을 보호해주는 음식을 저쪽 반대 체질, 그러니까 간 실증, 심실증에 해당하는 체질들은 이런 음식들이 안 좋겠죠. 이제 이쪽 체질에는 왜 그랬잖아요. 보약이 저쪽 체질한테는 독이고, 저쪽 체질한테는 보약이 이쪽 체질한테는 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수의로 이렇게 할 때도 이런 색깔을, 이런 색상을 생각을 한 것이고, 그리고 재질도, 이 천의 종류도 저희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사체질 연구소 소장님께서 천의 종류도 체질에 맞는 것을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천의 재질도 생각해서 이제 그런 수의를 마련을 했죠.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선물 받은 건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이 꽃도 이쪽 체질이냐 저쪽 체질이냐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꽃은 저희 들레, 그러니까 이쪽 체질에 해당하는 게 이제 아니어서 제가 이거는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옷 자체가 다 이제 반입이 안 되고, 화장할 때 이거는 입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그러면은 뺐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막상 그렇게 화장을 하게 될 때 뭘 준비할까를 생각해 봤는데 여기를 또 정리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화면이 세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희 들레가 저희 가족들한테 들레도 이제 기여를 하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바로 이제 장수 반지인데요. 저희 들레가 화장하게 되면 거기에 같이 이제 참관을 하게 될 사람 수가 한 4명, 5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장수 반지를 주고 싶어요. 장수 반지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동양의 무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동양에서는 어떤 그 풍수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은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의 베네쩌 고리를 만들 때 집안의 어르신 중에서 건강하게 장수하신 분의 옷을 가지고 베네쩌 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면 재벌 그 H사죠. 거기에도 어떤 풍습이 있냐면 계속 그 드레스를 물려줘서 계속 같은 드레스로 입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입으셨던 드레스를 또 며느리가 입고 또 나중에 또 뭐 딸이나 며느리가 입고 이렇게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그 기운이 전염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교할 때는 음악을 들을 때도 아무리 훌륭한 음악가라고 하더라도 그 음악가가 뭐 단명했거나 아니면은 오랫동안 병을 앓았거나 아니면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음악은 태교할 때는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기운의 전염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거든요. 기운이 전파된다,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갖고 있던 어떤 폐물이 있잖아요. 폐물이라고 해야 되나? 귀금속이 있죠. 목걸이나 반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가락지가. 그럴 때도 그 부모님이 건강하게 장수하셨으면 그 귀금속을 자손이 그대로 해도 되지만 그 부모님께서 단명하셨거나 오랫동안 투병하셨거나 했을 때는 그 귀금속을 녹여서 다시 만들어서 자손들이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풍수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런 기운의 전염력, 영향력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를 두는 거죠. 근데 저희 들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 나이면 이제 거의 뭐 건강 장수한 나이니까 저희 들레의 그런 기운을 남은 가족들에게 이제 전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상상하는 거죠. 들레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이제 그런 걸 이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들레는 나이가 있을 때 이렇게 그 골드를 몸에 지니는 것이 좋다고 또 풍수에서 이야기를 해요. 꼭 막 비싸거나 그런 거 아니고 이거는 이제 골드 중에서 가장 얇은 거, 가장 저렴한 거예요. 0.8mm. 근데 0.8mm는 제가 해보니까 좀 휘어지더라고요. 최소한 1mm는 돼야 이게 이제 휘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그 우레탄 줄이 있어요. 이거 이제 비즈 공예할 때라든지 이럴 때 쓰는 건데 이런 우레탄 줄에다가 이 애를 이제 그 가족 이제 수만큼의 그 얇으니까 이게 무겁지 않거든요. 요거를 끼워가지고 목걸이에 이제 이렇게 걸어서 들레한테 이렇게 지니게 하고 있다가 들레가 나중에 그런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이제 유산으로 건강을 선물하는 거죠. 건강을 상속해 주는 거죠. 건강 장수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모으기 위해서 그 장례식에 관련돼서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상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담아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골드, 뭐 저는 다이아몬드는 없는데 다이아 아니면은 이런 진주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그 뭐 보해주고 사해주고 할 때 보해주는 그 금속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뭐 군자, 무고, 옥불거신 말씀도 전에 드렸잖아요.
분자는 별일이 없는 한 옥을 멀리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옥이 바로 진주죠. 요거를 이제 진주나 아니면은 진짜 옥 그거를 뜻하잖아요. 그 한자가. 그래서 요거를 또 이렇게 같이 그 목걸이에다가 이렇게 만들 때 넣어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요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리다가 여기 장례 절차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분향소, 장례 예식, 종교 예식하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종교가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종교가 없기 때문에 종교 예식은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뭔가를 하고는 싶죠. 왜냐하면 이제 그 분향소 장례 예식이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보내는 그 화장하기 직전의 그 시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가족들이 저희 들레한테 마지막으로 잘 가라고 그 쓰는 편지를 각각 써서 이제 요때 이제 낭독을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편지를 이제 각각 쓰게끔 이야기를 이제 해서 뭐 쓰는 사람은 쓰고 이제 안 쓰는 사람은 안 써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 요 상자였죠?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준비한 게 뭐냐면은요.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이승과 저승이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죠. 이 저승에 갔을 때도 좀 사수가 있으면 좋겠다. 선임이 있어서 나를 거기를 잘 인도해 주면 좋겠다고 할 때 그 선임으로 누가 나왔으면 좋겠나? 만약에 내가 죽었을 때 그때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그냥 들레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들레는 그러면 정작 저 세상으로 가게 될 때 누가 나와서 들레를 잘 이렇게 사수처럼 선임처럼 이끌어주면 좋을까 하다가 저는 이제 저희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저희 이제 엄마 사진을 구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의 사진을 이렇게 업체에다 맡겨서 이렇게 초상화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좀 저희 들레를 이렇게 잘 좀 봐놨다가 애기 얼굴을 기억했다가 엄마가 나와서 저희 들레를 좀 잘 인도해 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저승길을 초행길이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의 그런 뭐 관련된 엄마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 편지, 가족들의 편지에 동봉해서 사진을 좀 넣고 싶은데 이 업체에서 그러면 아기를 화장할 때, 그러니까 들레를 화장할 때 뭐를 넣을 수 있냐고 했더니 그 업체에서 준비한 거, 그 업체의 그 업체의 수의 그런 거가 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종이로 된 종이에다가 편지 쓴 거는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편지는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편지 이제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좋아했던 간식 조금. 그래서 저는 간식으로 생각한 것이 이제 요거예요. 요 간식을 생각했고요. 요것도 반드시 또 원재료명은 당연히 보는 건 이제 필수입니다. 원재료명이 뭔지 여기 나와 있죠. 요거가 이제 들레한테 잘 맞아서 요거를 이제 간식을 조금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생화를 넣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생화도 지금 이제 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편지가 됐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가족 사진인데요. 이 가족 사진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풍수 말씀드릴 때, 이제 이 사진은 저희 이제 친엄마 사진이고, 이거는 저희 이제 살아있는 가족 사진인데, 생과 사를 풍수에서는 다르게 위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르게 봐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의 영역이 있고 또 죽은 자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사진을 좀 따로 놓는데요. 이렇게 저희 이제 가족 사진, 여기 지금 저희 들레를 안고서 찍은 그 사진이에요. 사진관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이렇게 종이에다가 프린트를 해서, 이거 그냥 A4 종이니까 화장할 때 요거는 이런 거는 무리가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프린트해서 이런 사진이랑, 요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배우의 이제 얼굴입니다.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요 사진과 그 다음에 이제 편지랑 같이 화장할 때 넣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꽃도 이쪽 체질이 있고 저쪽 체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꽃도 만약에 이제 한 송이씩 저희 가족들이 준비를 한다고 하면 종류가 이런 꽃, 이제 이쪽 체질에 해당하니까 이런 꽃 괜찮고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꽃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런 꽃도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생화여야 되고 또 많은 양은 안 되니까 그냥 한 송이씩 이렇게 꽃을 넣어서 같이 이제 화장할 때 넣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 들레에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이게 이제 뭔지 혹시 무슨 꽃인지 아시려나요? 요 꽃에서 생각해가지고 요 이름으로 이제 했거든요. 원래는 저희 들레는 원래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근데 좀 이제 그동안 가족을 지키느라고 너무 고생하고 애썼으니까 이제 노년에는 좀 자유롭게 살라는 의미에서 이게 아주 자연에 굉장히 자유롭게 막 피어있는 요 식물의 이름을 이제 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이런 꽃도 좋고 그 대신에 꽃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송이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다 접어가지고 여기다 봉투에 넣어서 요거를 이렇게 장례 준비로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물론 그런 업체에서 파는 그 뭐라 그러죠? 유골함을 이제 구입할 수도 있겠죠. 패키지나 아니면 개별 선택해서. 근데 이제 뭐 이거를 할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놨다가 이거를 가져가서 이제 집으로 갖고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바로 그거를 무슨 스톤 제작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집에 데리고 와서 좀 데리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뭐 스톤을 제작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이 유골을 뭐 제가 뭐 좀 뿌리고 싶은 곳에 아니면은 그렇게 그 공식적으로 허락된 곳에 가서 그거를 이렇게 뿌리고 거기를 그 추모의 그 공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사실 1년에 이런 모든 이제 어떤 이런 기념하는 이런 행위들이 사실은 그 동양에서 말하는 그 무의식에 관련된 모든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떠나보내고 상실에 대해서 제대로 슬퍼하고 잘 애도해야 후유증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을 그냥 건너뛰어 버리면 언젠간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올 때 요만했던 만약에 그 눈덩이가 바위만큼 큰 눈덩이로 해서 자신을 덮치고 자신을 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그 일련의 그런 기념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제가 제대로 이제 떠나보내지 못했던 저희 이제 친엄마는 제가 뭐 너무 어려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장례 같은 거에 대해서 제대로 그런 느낌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도 같이 이렇게 좀 같이 애도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제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족의 운이 바로 나의 이제 어떤 건강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재물운에도 영향을 미치고 모든 거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행위들이 가장 이제 상징적인 게 바로 이제 지갑일 텐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갑은 아주 얇게 그리고 지폐는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이게 지갑의 원래 용도니까. 그리고 항상 그 안에 이렇게 가족 사진을 갖고 다녀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는 빚의 상징이기 때문에 적은 수로 그리고 소원을 적은 이렇게 소원지를 항상 넣어서 다녀라고 할 때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진짜로 뭔가 이제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그 법칙들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이러면서 자꾸 제 무의식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빨간색은 이제 왜 빨간색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건강도 생각할 것이고
소원지를 보면서 아,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해서 더 성실하게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 것이고, 또 이 카드 한 장만 꽂은 걸 보면서 아, 내가 빚은 지고 살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폐를 보면서 아, 내가 이거 돈을 성실하게 차곡차곡 모아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사진을 보면서는 또 무의식적으로 아, 가족이 진짜 가족을 잘 이렇게 가족과 잘 지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 화병 얘기할 때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위해서는, 그리고 어떤 내담자를 위해서는 동양적인 이론이건 그리고 뭐 서양적인 이론이건 필요하다면 이제 다 갖다가 이제 쓰는 것이 그 당사자한테는 좋은 것처럼, 무의식도 뭐 심리상담이든 정신분석이든 그것도 필요하면은 하지만 이 동양적인 이 무의식의 이러한 어떤 그런 방법들, 도구, 툴도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고 효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되었고요. 시작과 이제 끝을 쭉 이어나가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래야만 또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이제 영상을 만드는 게 좀 그런 어떤 자극제, 좀 계기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